안녕하세요. 소방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퇴근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 계속 교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의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묻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조류 공부라는 것은 그 조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학적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얼핏 문과 애들은 배웠던 이 삼각함수 그런 개념 그리고 배우지 못했던 복소수라는 개념도 나와. 그리고 그걸 이용한 극좌표 그런 개념도 나오는데 사실 문과 출신인 오빠 입장에서나 동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생전 보도 못한 것을 갑자기 접근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 전기 자격증을 위해서 갑자기 뭐 수학 정석을 사서 공부한다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오빠가 가르쳐주는 어떤 이런 수학적 개념 같은 게 있으면은 그냥 이해를 하고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시키면서 차분하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아, 내가 이 계산을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 그래서 필요에 의해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무리하게 주객이 전도되지는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자, 오늘 오빠랑 공부할 것은 그 조류 있잖아. 조류의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왜 직류에서는 따로 이렇게 크기 같은 걸 배우지 않는데 조류 같은 경우는 이 크기를 위해서 총 네 가지의 값이 존재를 해. 이 네 가지의 값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 자,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그 조류 그래프를 오빠가 또 그려줄게.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문가가 되는 느낌이야. 사인 곡선 그릴 거지? 그렇지. 아니, 조류 자체가 사인 곡선이야. 물론 이제 이런 사인 곡선이 아닌 걸 가르쳐 뭐 비정형 파형도 있고 뭐 사각 파형도 있고 뭐 그런다는데 사실 기능사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다양한 파형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 사인파 있잖아. 이것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래.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바로 순식값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 순식값이라는 것을 나도 처음에 접했을 때는 뭔 말인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온 단어더라. 순시라는 게 있고 그 반대말로 한시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써. 근데 이제 이 순시가 무엇인가 보니까 순간적인 시간. 순간적인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에 한 글자씩 따서 순시다. 자,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조류의 특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크기와 방향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다면은 자, 이 파란색이 오빠가 찍는 지점이라 말할게. 이 지점에서 찍었을 때와 이 지점에서 찍었을 때 값이 같을까? 다르지? 다르지. 왜냐? 여기에서 찍었을 때는 이 값이 되지만은 여기서 찍었을 땐 그대로인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서 찍었을 때와 여기에서 찍었을 때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압이 됐던 전류가 됐던 이 조류는 찍는 순간순간마다 모두 값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찍었을 때 나오는 값, 그 순간적인 시간의 값이 바로 순식값이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전압 같은 경우는 소문자 V 그리고 T, 전류 같은 경우는 소문자 I 그리고 T. 이 T라는 거는 결국 시간? 그치, 시간에서 따온 거지. 그리고 이제 전압을 예로 들면은 VT 순식값이지. VT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볼트다. 이렇게 나와. 그냥 V라면은 전압인 걸 알겠는데 이 또 VM이라고 하는 녀석이 뭔데 이렇게 깔게 할까요? 그리고 이 뒷부분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는 거에서 이 세타라는 거야 위상차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는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VM은 뭐냐? 헷갈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VM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그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값은 최대값이야. 최대값. 최대값. 최대값은
딱 이야기를 들어도 알겠지만은 사인파 곡선에서 가장 높은 값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 1이라면 1이겠지만은 이제 그 전압이 몇 볼트냐에 따라서 더 달라질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사인파 곡선에서 가장 높은 데를 오빠가 녹색 라인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바로 이렇게가 되겠고 또 이렇게가 되겠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지금 오빠가 한 것 중에 요 아래쪽 있잖아. 여기는 최소값이라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최소값이 방향이 아니야. 바뀐 거지. 그치?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바뀐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맨 아래쪽이 아니라 여기가 돼. 0, 0. 0보다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만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은 값이 아니라 0이 제일 작은 값이 돼.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 꼭 알아둬. 그래. 최소값은 0이다. 근데 최대값이라는 것은 그와 달리 가장 그 봉우리가 됐든 골이 됐든 끝에 가 있는 데였잖아. 그래 그 값을 구하는데 최대값은 말 그대로 최대라는 게 우리가 영어로 맥시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여기에서 따기 때문에 전압의 경우는 대문자 V 그리고 조그맣게 아래첨자로 M을 넣어줘. 맥시멈에 딴 거. 전류도 비슷하겠지. 전류도 I, M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최대값 같은 경우 전압을 예를 들어서 VM은 어떻게 구하느냐? 루트 2 V라는 것을 곱하면 돼. 그리고 또 그와는 달리 2분의 파이 V AV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대충 느낌이 오는 게 이 V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압이잖아.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220V를 쓴다. 루트 2 곱하기 220이 최대값이 되겠네? 그치? 그렇게 되면은 대략 나오는 숫자가 몇일까? 그렇게 해서 오빠가 예전에 계산을 해봤어. 어. 그래갖고 나오는 숫자가 뭐냐? 그랬더니 311.13V 정도가 나오더라. 우리나라 전압의 최대값.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전자제품이 우리나라 거는 220V를 쓰게 돼 있는데 311V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뻥 터지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는 안 터져. 무난하게 써. 왜 그럴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올라갔다 내려간다. 올라가는 순간에 터질 수 있잖아.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최대값이니까 음. 이것까지는 수용을 하지 않나? 최대값까지 수용한다면 애초에 300V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근데 220. 왜 그러냐면은 오빠가 이제 그 첫 시간에서 말했잖아. 1초에 60번당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기가 있었다. 60Hz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꼭대기에 닿는 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야. 0.01667초 막 이렇게. 그러겠다. 잠깐 이렇게 빡 치고 내려오고 또 빡 치고 내려오고 빡 치고 내려오고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311V가 닿는 것은 매우 매우 짧은 시간이라서 실제로 전자제품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는 그렇게 힘을 못 써. 마찬가지로 이 최소값인 0이잖아. 0이면 전압이 0이면은 전류가 흐를 수 없지. 왜냐? 폭포 물이 떨어지는 건 폭포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포 자체에 높이가 없어. 그럼 물을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우리가 그러니까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 근데 같은 높이에서 물이 흐르질 않는단 말이야. 즉 전압이 없으면 전류가 흐를 수 없어. 0V인데도 왜 그러면은 전기가 안 끊어지고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냐?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공식 보면 2분의 파이 그리고 VAV라고 하는 게 있어. AV 한다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 AV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평균값이야. 자, 그래서 평균값 왜냐? AV라는 것을 에버리지라고 엑셀 함수에서도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가 에버리지 함수거든. 자, 이번에는 이 평균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 보자. 평균값은 말 그대로 조류값의 평균값이 얼마나 되냐 이걸 보는 거로서 영어로서는 average 이렇게 써. 그럼 당연하겠지만은 전압 같은 경우도 VAV, 전류 같은 경우도 IAV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주기라는 걸 알지. 이 주기라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한 주기의 평균값을 구해야 될까? 반 주기의 평균값을 구해야 될까? 한 주기의 평균값. 한 주기의 평균값을 구해야 된다. 아, 반주기인가? 잘 모르겠네. 왜 여기 상관없을 것 같아. 자 어차피 여기 평균이니까. 반주기여야 돼. 잘 봐봐. 이게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내려간 게 있잖아. 방향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둘에 대한 것을 같이 이렇게 평균을 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제로가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주기. 반주기를 구해야 돼. 어. 즉 여기만 딱 구하면 되는데 이 지금 사인 곡선에서 한 주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잖아. 그래서 한 주기를 다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에 대한 값을 구하면 돼. 근데 이게 조금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 적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접 접근을 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기공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까 해서 구해진 게 VAV는 파이분의 2 VM. VM. VM은 뭐겠어? VM은 최대값. 그치. 근데 이것도 또 간단하게 하면은 0.637 VM이더라.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그래가지고 또 이 호기심이 많은 오빠는 이걸 또 직접 계산을 해봤지. 220V의 그런 평균값은 뭘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220V의 평균값은 220일까 생각이 들지만은 0.637에서 220V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오는 게 약 198V 정도다. 그렇구나.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을 딱 쟀을 때 나오는 값은 220V여도 이 198V가 평균적인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맛배기였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값이 바로 실효값이라는 개념이 있어. 시료값. 자, 실효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실제 유효한 거. 그렇지, 바로 그거야. 실제로 유효한 값이다. 그렇게 해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교류의 대표성을 띠는 값이야. 그래서 전압의 경우도 기호를 V 이렇게 써. V. 그리고 전류의 경우도 I 이렇게 써. 근데 이제 또 이걸 좀 더 공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실효값이라는 개념이 RMS 값이라 해서 V, RMS, IRMS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아무래도 다른 것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쓰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압이다 하면은 실효값, 전류다 하면은 실효값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전압 전류를 이렇게 설명했잖아. 자, 그래. 실제로 유효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정확하게 정의가 있어. 오빠가 그 정의를 적어줄 테니까 잘 봐도. 정의를 읽어보면 같은 저항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직류와 교류를 흘렸을 때 각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같아지는 순간을 교류를 직류로 환산한 값이다. 자, 이게 말만 들어서는 되게 어렵겠지만은 그냥 이 글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회로가 이렇게 있고 저항이 이렇게 있어. 이곳에 이제 우리가 교류를 흘리든 또 이 회로에 직류를 흘리든 이렇게 교류 회로와 직류 회로에 저항이 있는데 각각 이렇게 전류를 흘렸을 때 이 저항에서 열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열이 같아지는 순간에 그때 해당하는 교류의 값을 직류로 환산한 값인 거야.
거야. 결국에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교류와 직류를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장 교류의 대표값이라고 하고, 이를 또 공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건 좀 복잡할 수 있어. 그래? 시료값은 일주기 동안의 순시갑 제곱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어렵게 볼 수 있어. 근데 거기에다 또 누트를 씌웠다. 근데 우리 또 전기공학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걸 원하지 않아. 뭔가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심플하게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바로 나오는 개념이 무엇이냐? 똑같이 누트를 씌워. 그리고 주기라는 게 뭐야? 주기? 음. 주기는 그 시간의 개념인데 그 파동이 얼마나 시간 동안 되는지 정확하게는 주기는 주기는 F분의 1, 주파수분의 1이지, 기호로는 T. T. 그치. 바로 이걸 이용해서 1주기 동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T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0에서 T로 적분을 한다. 뭐를? V 제곱인데 이 V가 소문자 V야. 앞서 소문자 V는 뭘 얘기한다 그랬지? 소문자 V는 순식값의 V. 순식값의 V. 그치. 이 V는 바로 전압이긴 전압인데 순식값인 거야. 그리고 이것을 적분을 할 때는 바로 T로 향해서 적분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해. 근데 이걸 또 보면은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어. 오빠가 앞서 시료값을 RMS라고 했지. 이 RMS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 R 누트 지금 누트 씌워져 있지. M 민이라는 건 평균을 말해. 어디에서 평균이냐? 바로 이 개념에서 딴 거야. 주기로 우리가 나눠줬잖아. 1주기 동안에. 그치? 그리고 S는 제곱을 영어로 뭐라 그랬지? 제곱 스퀘어. 그치. 바로 거기 있어. MC 스퀘어. 여기에서 바로 스퀘어가 있지. 즉 R, M, S가 이게 모두 있기 때문에 이걸 RMS 값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시료값이라고 한다. 근데 또 우리 또 친절하게도 전기공학자 선생님들께서 이것도 복잡한 것 같아. 이를 좀 더 간단하게 해보자 해갖고 만든 게 뭐냐? 이거는 이거와 같더라. 루트 2분의 1 VM. VM. 그리고 또 이것도 친절하게 1에서 루트 2는 1.414 정도야. 나누니까 0.707 VM과 같다. 이거 공식 외우려 어렵겠다. 힘들겠다. 근데 이 공식 외우면은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다 생각해봐. 알겠어. 그럼 외워지게 되겠지. 자, 넘어가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앞서 오빠가 그 최대값이라는 걸 우리가 구했었잖아. 최대값이라는 건 뭐야? VM은 루트 2V잖아. 그리고 방금 전에 오빠랑 시료값을 배웠을 때 루트 2분의 1 VM이 시료값이잖아.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뭔가 관련이 있겠지. 루트 2분의 1에서 루트 2를 곱하면 1이잖아. 그러면 그게 딱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전압 220V다. 우리 동희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220V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 그게 결국 이 시료값을 얘기를 해. 그리고 이렇게 전압 중에 시료값인 걸 갖고 공칭 전압이라고 한다 이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알려줄게. 바로 파고율이라는 개념. 파고율.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알아둘 게 파형률이라는 개념이 있어. 파형률. 이게 무엇이냐? 날씨 같은 걸 보면은 태풍 같은 거 많이 불면은 뭐 연안 지역이든 남해 먼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파도의 높이 같은 걸 이야기할 때 그 파도의 높이를 가리켜 우리가 파고라 그래. 근데 동희도 알다시피 이 교류라는 거는 사인 곡선이라지만 이게 달리 말하면은 파도 모양과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 파도 모양인데
이 파도의 높이에 대한 유를 구하는 것이 바로 파고율이야. 그거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거는 동의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시료값 분의 최대값이다. 당연하지. 시료값은 우리가 방금 말한 220V 같이 대표되는 값이라 그랬잖아. 대표되는 값과 최대값.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파고율이 높겠지. 파도가 높은 것처럼. 그리고 파형률이라는 건 파도의 형태를 말한다. 그래갖고 이거는 평균값 분의 시료값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220V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최대값은 아까 말했듯 311.13V라 그랬지. 그리고 시료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쓰는 그 단어 220V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파형률 같은 경우는 220V라 그랬지. 그리고 평균값 같은 경우 198V라 그랬지. 그러면 이것을 각자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1.414. 1.414 많이 봤는데 루트 2와 같은 거야. 그래? 나 처음 파고율. 봤는데. 루트 2를 오빠는 외우고 있었거든. 루트 2는 1.414 이렇게 나와. 그리고 220V를 198V로 나누면은 9분의 10. 9분의 10? 이거를 다시 소수로 만들면은 1.1111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자. 그래. 자, 오늘 공부한 부분은 어땠어? 좀 수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지? 맞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몇 가지 뽑아줄게. 당연하지만은 시료값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아. 여기에서 시료값을 구하는 공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정도 공식은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 앞에 있는 뭐 복잡한 적분의 평균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은, 그리고 교류의 크기에서 또 하나 알아두는 것이 바로 이런 순식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문자로 쓴다는 거. 실제 책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 그리고 최대값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평균값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지, 그래. 이런 거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다 해야겠다, 그치? 그래.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동의가 하나 둘 셋 외치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